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 그걸 파기를 했죠.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희 기자. 네. 지금 여야가 합의를 파기했는데 지금 다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있어요. 어려워 보이고요. 예. 사실은 원래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일에 합의해서 내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다시 만나서 좀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여야 원내대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원총회를 4시간 넘게 열었는데 결국 재협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새누리당도 의견 수렴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부터 정리돼야지 박영선 원내대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겠네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완구 대표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 의총 전까지는 내가 입장 정하기가 그렇죠, 그죠? 오늘 최고회의 또 의견 들었잖아요. 의총에서 의원님들 말씀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도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연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내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영선 대표를 만나는 것은 조금 좀 적절치 않죠. 가장 황당한 사람이 바로 이완구 원내대표가 네.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협상을 다 해서 합의가 다 됐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좀 합의를 깬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양쪽에서 만약에 상대 파트너가 협상을 깨고 나면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믿고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본인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당내에서 흔들리니까 오히려 감싸주는 얘기까지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새누리당 공식 논평은 정치상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완구 대표의 얘기를 보면은 새누리당 내 의견을 다시 한번 취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남희 팀장 보시기에는 새누리당 내에서 새로운 진전된 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야당에서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또 바꾸면은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 그리고 또 이걸 야당 의견을 다시 또 들어주게 되면은 또 이완구 원내대표 조차도 그렇죠. 안에서 또 그 공격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지금 새누리당 한 의원이 지금 그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가 끝난 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족 마음을 이해하지만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 우리가 양보할 상황도 재협상을 말할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야당에서는 합의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합의였다. 이렇게 해서 파기를 한 상태고 새누리당은 양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 간의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박영선 원내대표의 심정이에요. 지금 자신이 이뤄놓은 합의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깼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의 생각이 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158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이 어쨌든 집권 여당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야당이 할 일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야당 대표가 지금까지 국회를 쭉 주도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전국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전국을 풀어보기 위해서 해드려야 될 수 있는 일은 다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 협상이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이제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결국엔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들도 얘기를 듣고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결국은 원래 합의했던 사람은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었고요. 결국은 그게 당내 비판의 그 직면에서 뒤집은 것인데 결국 이제 다 새누리당이 책임져라. 야당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서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는 박영선 그 위원장의 리더십이 이제 도마에 올라와 있고 이게 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결국 그 책임도 여당이 미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제3자가 논평을 하는 듯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을 해왔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잘 많이 양보했고 잘했으니까 이제 새누리당 책임져라. 이건 협상의 당사자로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로 들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자 출신 의원들의 좀 특성이라는 얘기 예전에 보면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합의에 관련해서도 그 신경민 전 당시 최고위원이 악마의 합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본인은 지도부였는데 그렇게 비판해도 되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자적 입장에서 본인도 책임 있는 지도부의 일원인데 합의에 대해서 협상에 대해서 악마의 합의다 비판한 건 놓고 그 기자적인 아직 그 관점을 못 버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합의가 번복이 된 게 어제 오후 3시부터 4시간여 동안 열렸던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 장면이죠. 의총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특히 강경파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영상으로는 준비 못했고요. 그 의원들의 말들을 영상으로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남희 기자. 네. 그러면 어제 그 내부 분위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여러 30명 넘는 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박영선 비대위원장 협상 결과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서너 명 정도였고요. 서너 명? 예, 전부 다 이제 좀 뒤집어야 된다. 다시 예. 이제 재협상해야 된다.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주목하는 것이요. 여성 의원들이 오히려 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의원들이요? 예, 조금 예. 전에 그 영상 구성된 것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유승희 의원 있어요. 예. 그 지난번에는 이제 미방의 간사를 맡기도 했는데 굉장히 강경파죠. 강경파 예. 의원으로 꼽힙니다. 비대위원장, 이제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이제 협상할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서야 한다.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그러니까 거죠. 박영선 위원장은 이제 거의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예. 취지로 얘기한 유일한 한 의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네. 자막에서도 봤지만 황주홍 의원, 네. 이분은 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황주홍 의원은 좀 중도 성향이 강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중도 성향. 예. 온건파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의원총회가 끝난 다음에요.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강경파,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를 뜻하는 말인데 예. 비대위원장을 맡고 투쟁정당의 이미지를 벗겠다고 선언했는데 첫 작품부터 이렇게 뒤집어지고 말았다. 예. 이러면서요. 말을 또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법 협상에 강경파들이 벌떼처럼 대들고 있다. 벌떼처럼. 근데 이 부분을 예. 좀 주목을 했습니다. 강경파조차 강경파를 보듬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아닌가. 이렇게 참 안타깝네요. 비판을. 근데요,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아마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원내대표였다면 예. 벌써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즉 물러나라고 연판장이 돌았다. 예. 그나마 강경파가 지지하던 박영선 원내대표니까 좀 봐주는 거다. 물러나라는 소리가 덜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제가 김정환 야당을 기자. 수립하는 우리 이남희 기자가 이제 현장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주어가 여당과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민생 현황 법안도 그렇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그 단원고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뭐 발등에 붙이면 현재 불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제발 좀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유연한 탄력적인 그 어떤 기류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권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유가족들이 그렇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예.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유가족분들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앞서서 나서서 이제 목소리를 크게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제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모두 이 지금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는 걸 바라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일요일 날 유가족들 만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협상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모든 분들의 의견, 대표 의견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의 어떤 대표 목소리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도 분명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730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야당이 참패를 했어요. 그때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투쟁 이미지를 벗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 잠깐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MBC 정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MBC 출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또 MBC 출신 2명이 영입이 됐다고 하죠. 이번에 이제 그 최명길 전 그 부국장이 있습니다. MBC 출신인데요. 원래는 730 재보선 대덕에 나가려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출마하진 않았고요. 이번에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공보특보로 지금 내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선 비대위원장 주변에 굉장히 MBC 출신들이 많은데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지금 이제 MBC 출신 인사들을 한번 모았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은 뭐 정동영 상임고문은 뭐 워낙 유명하고 정동영 상임고문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MP아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MP아? 관피아, 해피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MBC 마피아라고 해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제 MP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특정 정당의 특정 언론사가 이렇게 많이 포진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게 힘들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했는데 이게 또 파기가 돼서 어떻게 합의가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좀 국민들 편에 서서 답답한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